이번 영상에서는 엘라스틱에서 비교적 최근 추가가 된 고급 기능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필드 타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nassigned long 타입인데요. unassigned long 타입은 이제 그 엘라스틱에서는 숫자를 입력을 할 때 이제 뭐 인티저라든지 바이트라든지 더블, 플로트 같은 일반적인 자바에서 지원하는 타입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롱 같은 경우는 이제 64비트를 사용을 하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부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도 이제 저장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unsigned long 같은 경우는 그 이름 그대로 부호 없이 그러니까 양수의 정수만을 저장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보이시는 요 이게 18경인가 그래요. 그 뭐 만, 억, 조, 경해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몇천 경까지 가는 숫자인데 이 숫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핑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숫자 길이를 보고 세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롱 타입으로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롱 타입으로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롱이 최대 길이가 요만큼까지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unassigned long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마 자동으로 매핑이 생성됐을 테니까 delete UI 테스트를 UL 테스트를 딜리트하고 자 이렇게 해서 my counter라는 그 필드의 값을 unsigned long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값을 숫자 값을 저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long이라는 필드 타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만한 재밌는 필드는 이제 버전 필드가 있어요. 엘라스틱에서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가지고 로그 분석에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양한 뭐 매트릭 데이터나 트레이스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들을 저장할 일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버전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버전이 이제 1.0.0, 뭐 12.1.7 이런 식으로 점점 해서 숫자가 한 3개, 뭐 많으면 4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는 뭐 2.7.7 이런 식으로 맨 앞에는 메이저 버전, 그 다음에 마이너 버전,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버그 픽스 버전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숫자 타입으로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점이 2개가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키워드 타입이나 텍스트 타입 같은 문자열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서로 이제 대소를 비교하거나 정렬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레인지 커리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버전이라는 필드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테스트라는 인덱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 my 버전이라는 필드에다가 타입은 이제 버전 타입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몇 개를 집어넣을 건데요. my 버전에 뭐 1.5.0, 1.2.5, 2.1.7 1.5.3 베타, 1.5.3 알파 2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레인지 쿼리로 마이 버전 값이 1.3.9보다 크고 1.5.3 베타보다 작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1.5, 1.5.3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져올 수가 있어요. 레인지 쿼리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버전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my 버전이라는 요 필드에다가 그 디센딩으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그 가장 높은 게 2.1.7이죠. 2.1.7 그 다음에 1.5.3 베타 1.5.3 알파 2 1.5.0 1.2.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서가 이제 그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버그 픽스 버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 정보를 저장을 할 때 버전이라는 필드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플래튼드 타입입니다. 엘라스틱 서치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뭔가 그 하위 계층의 정보를 저장할 때는 오브젝트 타입을 저장을 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네스티드 타입으로 선언을 하거나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위 필드에 어떤 필드가 올지를 내가 모르겠고 그 필드는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엔지니어분들이 자유롭게 좀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놔두고 싶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labels라는 필드를 flattened로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매핑, flattened label이라는 인덱스를 만들면서 매핑에 labels에 flattened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해볼 건데요. flattened label 방금 만든 인덱스의 1번 도큐먼트에 labels 아래 하위 필드로 size, color, price 이런 것들을 이제 넣겠습니다. 그래서 size, color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 값이고요. manufacture date는 이제 날짜 값이겠네요. price는 이제 숫자 값이고, 이런 것을 한번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나면은 그 flattened 타입인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매핑을 다시 확인을 해봐도 그 매핑에 하위 필드가 또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flattened 타입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여기다가 근데 하위 필드가 들어갔다면은 이 안에 있는 값들로 검색은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flattened 타입으로 해놓으면은 그 하위 필드를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다 그 하나하나 일일이 매핑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그래서 그 필드를 한 2개만 더 추가를 도큐먼트를 한 2개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flattened label 도큐먼트 2번에 그린의 프라이스 11,000, 블루의 프라이스 13,000 해서 쿼리에 labels의 컬러를 red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red, 맨 처음에 넣은 게 red죠. 네. 레드 이런 식으로 하나만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록 이 타입은 그 하위 필드는 정의되지 않는 flattened 타입이지만 하위 필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입력값은 모두 키워드 형태로 저장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숫자 값을 저장을 했잖아요. 프라이스는 9,000, 11,000, 13,000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이 프라이스를 labels.price로 이제 오더를 해서 정렬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9,000이 먼저 나오고 13,000, 그 다음에 11,000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는 13,000, 11,000, 9,00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9라는 숫자가 1이라는 숫자보다 크기 때문에 더 앞에 나와가지고 얘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키워드 같은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됐다는 거를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렬 같은 거는 그 숫자 같은 걸로 정렬은 이제 제대로 안 된다. 하지만 검색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aggregate metric double 이라는 필드입니다. 우리가 엘라스틱 가지고 이제 에그리게이션을 많이 하시죠. 에그리게이션 중에는 이제 버킷 에그리게이션과 매트릭스 에그리게이션이 있는데, 매트릭 에그리게이션은 이제 숫자 필드를 가지고 min, max, sum, average 같은 값들을 계산해내는 그런 매트릭인데요. 그런 에그리게이션인데요.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에그리게이션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걸 통계성 인덱스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통계성 데이터만 넣어놓고 그 통계성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로 가볍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통계성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굉장히 유용한 필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파라미터가 몇 개 있는데요. 먼저 타입은 이제 aggregate metric doub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정할 매트릭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min, max, sum, value count를 하게 되고요. average는 매트릭스에 값이 없습니다. average는 여기서 우리가 그 따로 저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average는 얘가 sum하고 value count를 이제 sum에서 value count를 나누기를 해가지고 average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디폴트 매트릭은 그 요 필드를 가지고 그 쿼리를 할 때 이제 그 쿼리에서 사용할 기본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evenue stats라는 인덱스에다가 revenue라는 필드를 만들고요. revenue 필드 타입을 aggregate metric double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몇 개를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는데 revenue 아래 여기 있는 매트릭, 그 min, max, sum, value count 같은 값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하위 필드처럼, 마치 오브젝트 필드처럼. 그래서 revenue stats에 202001 이라는 도큐멘트로 하나 저장을 하고, 202002라는 도큐멘트로 하나 또 저장을 하고, 202003이라는 도큐멘트로 또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에그리게이션을 할 때 그 search에서 에그리게이션 하면 되죠. 그래서 min, max, sum, average 같은 그 매트릭 에그리게이션을 할 때 여기에 분명 하위 필드를 저장을 해놨지만, 에그리게이션은 요 상위 필드, revenue라고 하는 요 상위 필드를 가지고 에그리게이션을 해오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revenue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민 값은 전부 다 레베뉴만 했어요. 근데 민 값은 이제 어딨냐? 네, 20. 요 세 개 중에서 우리가 넣은 세 개 도큐먼트 중에서 revenue min에 있는 값들 중에 비교를 해서 가장 낮은 값을 가져오고요. max 값은 600. 자, 요거죠. revenue max에 있는 값들 중에서 비교를 해서 가장 높은 값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sum revenue는 여기는 sum들을 다 합한 값이겠죠. 요 세 개를 합한 값이겠고, 그 다음에 total count는 여기 있는 total value count를 다 합한 값이겠죠. value count를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total count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average는 이제 따로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요 sum에다가 total count를 나누기를 해서 계산을 한 거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aggregation은 요 revenue 필드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revenue 필드에 하위 필드로 min, max, sum, value count를 저장해 놓은 값들이 실제로 aggregation 할 때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좀 그 나중에 통계성 데이터 다 백업해 놓고 통계성 데이터만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쿼리 같은 게 굉장히 좀 쉽고 가볍게 되겠죠. 메모리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안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애그리게이션이 아니라 쿼리를 레인지 쿼리로 이제 똑같이 레베뉴 필드를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그 디폴트 매트릭은 max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revenue라는 필드를 검색을 했지만 실제로는 revenue의 하위 필드 중에 max 값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max가 580, 600, 470인 거 중에서 500에서 600 사이인 거, 그래서 580인 거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그 revenue라는 필드를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위 필드들은 따로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revenue 뭐 max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값이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뭐 지오 포인트 타입 같은 것처럼 그 하위 필드 오브젝트 형식 같지만 실제로는 그 추상화된 타입을 저장할 때 같이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dense 벡터인데요. 엘라스틱 서치는 이제 벡터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 값을 저장을 하고 벡터 값을 쿼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그 북스라는 인덱스에서 dense 벡터를 저장을 할 건데요. 필드 타입은 dense 벡터를 하고 디멘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3차원 벡터로 저장을 하겠다 해서 디멘전을 3으로 합니다. 그래서 title이라는 필드와 벡터 recommend라는 필드를 이런 식으로 북스라는 인덱스에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3차원, 그러니까 그 벡터 recommend 필드는 이제 3개의 숫자 값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3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값들을 몇 개 도큐멘트를 입력을 할 건데요. 앞에다가 그 숫자를 이런 식으로 3개를 배열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원은 그 타이틀에는 책 이름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이제 그 책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몇 개 좀 긁어와 봤는데요. 그 책 제목과 그 다음에 책의 첫 번째 차원은 페이지 수. 근데 우리가 그 깊이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뭐 0에서 10 사이로 웬만하면 좀 통일을 해주려고 이거는 페이지 수 나누기 100 값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580페이지인데 여기는 5.8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고, 얘는 이제 952페이지인데 이제 9.5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 평점. 사용자 평점은 이제 제가 가져온 사이트에서는 이제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10점.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책 가격. 그래서 책 가격에 나누기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한 27,000원 정도 하는 책 가격이고요. 요거는 한 5만원에 가까운 그런 책 가격이고, 요거는 뭐 3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책 제목과 그 벡터 레코멘드라는 필드 안에 그 책의 페이지 수, 그러니까 책의 두께죠. 두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책의 페이지 수, 분량, 그리고 사용자 평점, 가격을 이런 식으로 넣는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도큐먼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쿼리를 해오는데요. 쿼리를 할 때 그 스크립트 쿼리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스크립트 스코어 쿼리를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쿼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쿼리로 이제 여기에 뭐 카테고리라든지 이제 그 책의 분야 같은 거, 이게 뭐 라이트 노벨이냐 아니면은 컴퓨터 책이냐 아니면 교양서적이냐 소설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것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다 가져올 거고요.
스크립트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해가지고 파라미터 쿼리 벡터, 쿼리 벡터 값은 여기서는 저는 1번 차원이 페이지 수였죠. 페이지 수는 낮게, 그러니까 페이지가 적은 거, 페이지가 적고 평점은 높고 가격은 낮은 거를 좀 추천을 받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쿼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한 평점은 높으면서 페이지 수하고 가격은 낮은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고요. 한번 그 페이지 수는 적당하게 중간 정도로, 그리고 평점도 평점이 아니라 그 가격도 이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한번 바꿔서 쿼리를 해볼게요. 아까 검색했을 때는 이제 R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밑바닥부터 시작한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바꾸고 해볼 때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머신러닝, 그리고 선형대수와 통계학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파이썬 머신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의 좀 스코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스코어는 텍스트에서 그 TF IDF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이런 스코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스크립트 스코어 쿼리를 사용을 해서 덴스 벡터 필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했는데, 뭐 덴스 벡터 필드가 아니라 다른 필드들도 그 스크립트 스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DK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지오 포인트 검색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필터 값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을 따지는데, 여기에 필터가 아니라 스코어를 진짜 줘서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점수가 높아지고 멀리 갈수록 쿼리는 되지만 점수는 점점 낮아지는, 그 바운더리 근처에 갈 때까지는 이제 그런 쿼리를 만들 때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엘라스틱에서 뭐 자주 사용되지 않은 조금 이제 비교적 최근 생긴 그런 필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것들도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그 기능들이 엘라스터치에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서 나에게 그 유용한 기능들을 뭐 잘 찾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